과학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7동물. 여러분 안녕, 베트입니다. 이번 수업은 과학사에 등장하는 유명한 동물 에피소드 7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수학 관련 에피소드를 좀 밀어드렸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동물 친구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제논의 별명은 2개의 혀를 가진 사나이. 그가 만든 제논의 역설 시리즈의 대표작 아킬레스와 거북이는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가장 유명한 역설 중 하나죠. 육상선수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한다. 아킬레스는 거북이보다 10배 빠르고 거북이보다 100m 뒤에서 출발한다. 아킬레스가 100m를 달리면 거북이는 10m를, 아킬레스가 10m를 달리면 거북이는 1m를, 아킬레스가 1m를 달리면 거북이는 0.1m를. 이 장면이 계속된다면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 헐!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따라잡기까지의 거리는 무한 등비급수에 의해 100, 11, 0.1 땡땡땡의 합은 1 빼기 10분의 1분의 100, 9분의 1000m 이후에는 당연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제논의 주장은 엄청난 궤변이었죠. 하지만 이 역설이 회자되면서 무한등비급수 이론은 물론 시간과 물질의 최소 단위인 플랑크 시간과 플랑크 길이가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동물 친구는 러시아의 역대급 생리학자 이반 파블로프는 댕댕이에게 종을 친 후 음식을 주는 것을 반복하면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린다는 재미있는 실험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기에서 종소리는 학습에 의한 조건 자극, 음식은 본능에 의한 무조건 자극이라 하는데 파블로프의 실험은 댕댕이가 나름 3단 논법을 학습했다는 의미였습니다. P 종소리, Q 음식, R 침에 대하여 P면 Q이고 Q이면 R이므로 P면 R이 자동으로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소리로 계속 페이크를 치면 더 이상 침을 흘리지 않고 송곳니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동물 친구는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 1972년 기상학자 로렌즈는 초기 조건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음을 나비 효과라는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줍니다. 점화식에 비유하자면 AN 더하기 1은 AN의 제곱인 경우 첫째 항을 0.999로 잡으면 수열은 0에 수렴하지만 첫째 항을 1.001로 잡으면 수열은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런데 기상 상태와 같은 가우스의 세계에서는 초기 조건이 훨씬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현상에서도 볼 수 있는데 세계 대공황이 작은 은행의 파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네 번째 동물 친구는 (1202년) 이탈리아의 수학자 피보나치는 산반서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여기에는 토끼 문제가 수록되어 있었는데 이 문제가 전 세계적인 어그로를 끌게 됩니다. 갓 태어난 아기 토끼 한 마리가 있다. 아기 토끼는 한 달 후 어른 토끼가 되며 어른 토끼는 한 달 후 아기 토끼 한 마리를 낳는다. 아기 토끼가 태어난 지 1년 후 토끼는 몇 마리인가? 아기 토끼를 X, 어른 토끼를 O라고 하면 X는 한 달 후 O 한 마리가 되고 O는 한 달 후 OX 두 마리가 되죠. 또한 아기 토끼가 갓 태어난 시기를 1월 첫날로 하고 N월의 첫날 토끼의 마리수를 AN이라 하면 앞 두 항의 합이 다음 항이 되는 피보나치 수열이 탄생합니다. 노가다로 계산하면 1년 후에는 토끼가 233마리가 됩니다. 이후 피보나치 수열의 이웃항의 B가 N이 커질수록 황금비 1.618에 수렴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오늘날에도 피보나치의 어그로는 계속됩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동물 친구는 독일의 수학자 디리클레는 오늘날 교과서에 함수의 개념을 정립한 수학자입니다. 두 집합 XY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면 Y의 입장에서 화살을 한 발씩만 맞는 1:1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합 X의 원소가 하나 늘어난다면 Y의 어느 한 원소는 화살을 2발 이상 맞아야 하죠. 디리클레는 이를 비둘기를 빗대어 설명하는데 이게 바로 비둘기집의 원리입니다. 비둘기집 N개에 비둘기 N 더하기 1마리가 들어갈 때 2마리 이상의 비둘기가 들어가는 비둘기집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는 366명의 사람이 있을 때 반드시 생일이 겹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뜻이며 사람의 머리카락 수는 20만 개 미만인데 대한민국의 매년 출생자 수는 20만 명 이상이니 한국에서 동갑내기 중 머리카락 수가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몇 년 후에는 이마저 무너질지 모릅니다. 오늘의 6번째 동물 친구는 학창시절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문제를 랜덤으로 찍어서 100점을 받을 수 있을까? 프랑스의 정치인이자 수학자였던 에밀 보렐은 이를 고상하게 표현합니다. 다자기 앞에 앉은 원숭이가 자판을 임의로 두들겨서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정확히 완성할 수 있을까? 알파벳 26글자와 스페이스 키를 합치면 한 글자를 맞힐 확률은 27분의 1. 원숭이가 자판을 5번 두들겨 오타가 없을 확률은 1435만 분의 1. 사실상 단어 하나 맞히는 것도 기적이죠. 하지만 보렐은 확률이 0인 것은 아니므로 원숭이 100만 마리가 하루에 10시간씩 자판을 치면 도서관 한쪽의 책들을 다 만들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바로 무한 원숭이 정리입니다. 물리학자 아서 에딩턴은 한 수를 더 떠서 한 군단의 원숭이가 모이면 대형 박물관의 책을 다 쓸지도 모른다. 적어도 공기 중의 기체 분자가 공간의 절반으로 몰릴 확률보다는 높다고 말합니다. 결론은 확률이 0은 아니므로 불가능은 아니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겠죠. 원숭이님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동물 친구는 코펜하겐 해석이란 코펜하겐 학파의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 막스 보른 등이 내린 양자역학에 대한 해석으로 전자의 상태를 서술하는 파동함수는 관측 전에는 여러 상태가 중첩되지만 관측이 시작되면 파동함수가 붕괴되어 하나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내용입니다. 물리학자 슈레딩거는 이에 대한 특별한 사고 실험을 하는데 이게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입니다. 라듐 핵이 들어있는 불투명한 상자에 고양이가 갇혀있다. 1시간 내에 핵이 붕괴될 확률은 2분의 1, 1시간 후 고양이는 2분의 1의 확률로 죽었거나 살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코펜하겐 해석에 의해 이를 관측하지 않으면 고양이는 죽어있고 동시에 살아있는 상태이며 상자를 열어 관측하는 순간 고양이의 생사는 결정된다. 하하, 고양이의 생사가 중첩 상태라고. 슈레딩거는 코펜하겐 해석을 비꼬기 위해 고양이를 예시했는데 코펜하겐 학파 사람들은 적절한 비유라며 엄지척을 합니다. 오늘날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양자역학을 상징하는 과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로 등극합니다. 양자역학이 뭐냐고? 상자 속에 고양이가 있어. 뭐 이런 식입니다. 오늘은 과학사 동물 특집으로 거북이부터 고양이까지 많은 동물들을 만나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패티였습니다. 바이.